이 본인 소개를 간단하게 좀 해주시죠. 여기에서 태어나서 여기에서 현재까지 살았고, 할아버지가 제가 3살 먹어서 돌아가셨고 얼굴도 기억이 안 나. 그리고 이제 아버지 밑에서 그냥 이제 농사 짓고 뭐 그냥 여태까지 살았고, 제가 할머니한테 들은 기억으로는 25살인가 4살 먹어서 할아버지에 대한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20살 먹어서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일찍. 예. 그래서 그럼 18살. 그 동아농 혁명에 참여하신 분하고는 어떤 관계이시고, 할아버지죠. 예. 직접 할아버지. 성함은 어떻게 되십니까? 한자, 석자. 그럼 조부님이 동학에 들어갔다는 이야기는 언제 들으셨나요? 25살 먹어서 할머니한테,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24살 잡수셔서 입도하셔가지고 방갈리 기포에서 한 약 150 내지 한 200여 명의 접주를 하셔가지고 거기서 태안 백화산 교장모임까지 오셨다는 거지. 예. 그분들하고. 저 조부님이 이제 동학농 혁명에 그 참여하셨는데, 예, 지금부터 한 120년 전이죠. 이제 아까 질문했던 거하고 약간 좀 중복되는데, 조부님이 이제 동학농 혁명에 그 참여한 사실을 언제 어디서 제일 먼저 들으셨나요? 할머니 들은 것은 할머니한테 집에서 한 몇 살 때쯤 25살 제가 25살 때쯤. 예. 제대하고 와서. 예. 주로 어느 때 그런 말씀을 하셨나요? 뭐 그 조모님이 뭐 제사 때는 언제 이제 그런 말씀을 주로 하셨나요? 집에서 할머니가 저 편찮으시고 그러니까 너 이리 와서 좀 들어라 하셔가지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 편찮으셨을 때. 네. 예. 너희 할아버지가 이렇게 해서 동학 입도하시고 들어가셨고 이 어깨에 총상을 입어서 중상은 아니었던 모양이고, 그렇게 해서 치료 도중 어떤 그러니까 이제 동학군도 색출하니까 그냥 그대로 이제 어떻게 나오셨는데, 할머니께서 저 고성산 그 문경 치맹순 장복극 이런 양말을 어떻게, 할머니도 들으셨겠지. 할아버지가 만법 긁으셔가지고 이제 그동안 이제 헤어져서. 그럼 그런 말씀을 해주셨을 때 그 조모님 연세가 대략 몇 살 때 되셨었니? 내가 25살 정도 되니까는 일은 한 7이나. 그럼 그런 얘기를 그 이제 조모님 외에 다른 분들한테도 들은 적이 있으신가요? 예, 엊그제 한 작년에 돌아가신 그 조병남 씨라고 예, 예. 조석헌 씨 손자 네. 한테 들었죠. 네. 그럼 그 조부님 그 위에 뭐 그 집안에서 다른 분도 이게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으신가요? 우리 할아버지하고 문장준 할아버지라고 지금 우리 저 회장님 정주 할아버지요. 하고 지금 말씀드린 조병남 씨 할아버지 조석헌 씨 우리 할아버지의 세 양반이 거기서 나오셨다는 거예요. 그럼 그 조부님이 그 이제 동학 활동한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뭐 길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조부님이 좀 어떠한 그 활동을 하셨는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예. 태안 백화산 그 교장보위 거기에서 이제 동학군들이 쫓겨가지고 목선을 타고 대천까지 밤에 도망가셔가지고 우리 할아버지하고 조석헌 할아버지하고 문장준 할아버지하고 세 양반이 이렇게 형제를 맺어서 지금까지도 노래 지내고 자손들이 그래가지고 해서 우리 할아버지는 치맹순 장복극 그분들의 부름을 받고 가셨다고 할머니께서는 그러셨는데, 어떠한 경로로다가 그분들한테 연락을 받으셨다는 건 할머니도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냥 어떤 분이 와서 그렇게 얘기해서 거기로 가셨다. 거기 가셨는데 고성산
한 3년 전에 우리 갔었지요. 거기 그때 탐방이라고 해가지고 거기 가서 보니까 언제 이렇게 산이 이렇게 됐는데 그 밑에 동학군들 한 400여 명이 모여 사는데 그 양쪽 산에서 정부군 관보군들하고 일본 군들이 총을 쏘아서 거기서 희생이 많이 돼가지고 우리 할아버지는 몇 분들은 다행히 충북적으로 피신했대요. 밤에 그냥 밤으로. 지금 거기가 예천이잖아, 경상북도. 그렇죠. 예천. 예. 그리고 거기는 소야라는 데인데, 예, 소양이 예, 소양. 상당히 멀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가셨는지 할머니도 그는 경로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거기 가서 그러니까 최맹순 장복국이라는 그 이름을 알지 어떻게 알아? 최맹순 장복국이라는 이름은 할머니가 말씀하신 거라. 예, 제가 들었죠, 제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들은 게 아니고 예. 할머니가. 예, 말씀하신 할머니한테 들었죠. 그럼 이 조보님하고 이제 조석현 그 문장준하고는 이전부터 잘 아는 사이였나요? 어떻게 거기 살으셨지, 셋이- 기포에서. 기포하던 장소에서. 기포에 따르신 거죠. 예. 그 전에 서로 이렇게 왕래하고 뭐 그런 말씀 들은 적은 없으시고요. 없었고, 예. 예. 그 양반들이 우리 할아버지보다 연세가 조금 위요. 네. 지금 보면은 위요. 그러면 그 조석현 문장준 이제 후손분들하고도 계속 뭐 거의 의형제처럼 이렇게 지낸다고 하시는데 그럼 같이 모여가지고 또 이런 이야기도 나누시고 그러시나요? 그렇죠. 지난번에 돌아가신 조병남 씨, 조석헌 손자, 예. 할배 손자, 하고는 많이 얘기를 했죠. 그 양반은 또 저보다 연세가 많아요. 한 90에 돌아가서 한 3년 됐어 돌아가신 지. 그러니까 그 양반 여기 참여해서 이 동학군들 아니 후손들 왜 뭐 태안 공주 이런 데 다녔잖아요. 네. 한양 다녔어요 저랑 같이 다니면서 그런저런 얘기. 자기도 이제 자기 할아버지 그 양반 자기 할아버지 알아 잘. 그럼 조보님이 동학에 몇 년경에 그 입도를 하셨다고 그러시나요? 24살 잡수서 입도했으니까. 24살이면 몇 년? 70년생이시거든요. 예. 그래요 그렇게 될게요. 그러니까 예. 1893년? 3년. 예. 예, 그렇게 그러니까 될게요. 동아농 혁명이 일어나기 한 1년 전쯤. 예. 예, 1894년이니까 예. 그럴 거예요. 거기서 방갈리 지금은 화력발전소 했다만 거기다 그래가지고 신돌이 내가 이게 18살 먹어서 찍은 사진인데 아버지랑 거기 우리 아버지 여가가 거기 할아버지 처가가 거기니까. 그럼 조보님이 동학에 들어갈 때 그 다른 분들하고 뭐 같이 뭐 들어갔거나 그런 관련 이야기는 뭐 들으신 적 없어요? 입도 올 땐 문장준 조석헌 할아버지는 같이 입도. 같이 입도를 했다. 그 양반들하고는 같이 들어가신 거지. 예, 예. 연세가 좀 적으셔도 할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 그럼 그 예천 그 소야 마을에 가신 건 그 동학에 들어가기 전이신가 후이신가요? 후이죠. 후. 이 홍주 전투에서 쫓겨가지고선 집으로 그러니까 동학농 혁명 이후에 피신해서 하면서 이제 이 중상은 아니니까 정상이니까 치료하면서 그냥 글로 가신 거지. 거기서 우리 할아버지가 좀 이 귀골이 좀 크고 저도 좀 컸는데 이렇게 할아버지 닮았다는 거지 저더러. 아버지가 할아버지 닮고 했다는 거죠. 그런데 좀 힘 좀 쓰신 모양이야. 그럼 소야 마을에 가서는 주로 어떤 일을 예천에 소야 마을에 가서는 뭐 어떤 일을 하셨다? 뭐 대충 그런 제가 말씀 듣기로는 말하자면 지금 뭐라 그래나 서기를 뭐나 예, 예, 예. 그걸 잘 쓰셨으니까 공부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신 모양이요. 그 양반들이 시키는 대로 뭐 해라 하는 대로 이렇게 하신 것 같아. 근데 그 할머니께서 이제 하신 말씀 중에 그 예천에 가서 이제 최맹순과 장복교 아래서 몇 달 동안 뭐 일을 보았고 일본과도 뭐 전투를 했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그 얘기를 전해 들었거든요. 예, 그런 그건 정도만 사실인가요? 그냥 들었시오. 예. 거기서 뭐 자세하게 어떻게 하시고 그런 건 모르고 그래서 일본하고의 또 전투가 어떻게 뭐 전개됐다 뭐 이런 말씀은 그런 들으신 건 거고 모르지. 일본하고만 싸웠다 뭐 이 정도만 예. 들으신 거예요. 근데 하여간 거기 이렇게 우리 동학군들이 집결한 데가 좀 짙고 언제 올라 가보니까
양쪽 산이 이렇게 돼서 양쪽에서 막 총질을 해서 많이 상했대요. 많이 죽었대요. 그래도 우리 할아버지하고 몇 분들은 살으셔서 충북 쪽으로 피신했다고 그렇게만 들었어. 원체 험하대요. 지금도 돌은 나고 했지만 그때 당시 험했을 것 같더라고. 그럼 예천 소야 마을에서는 그 이쪽 태안으로 언제 돌아오신 겁니까? 그러니까 그 예천에 어느 정도 계셨고 언제 이쪽 태안으로 들어오신 태안으로 건지? 다시 오신 거는 안 오셨지. 이제 만복걸로 충북으로 피신해가지고 만복걸로 가셔서 거기서 이제 피신하시다가 일로 예산서 정착을 하신 거지. 아 여기서 이제 그 정착을. 피신을 해가지고 예. 이제 충북을 거쳐가지고 예천으로 가서 좀 계시다가 거기서 이제 일본하고든 전투를 하고 다시 이제 광덕산으로 그러면 이제 들어오신 거네요. 그렇죠. 그냥 구체적으로 이게 이제 그 사건으로 이제 들어가서 당시에 이제 태안군 소원면 그 송현리에 이제 거주를 하셨잖아요. 예. 그때 이제 해월 치시형 그다음에 예포 대접주 이제 박인우의 어떤 기포령에 따라서 10월에 이제 기포를 하시잖아요. 예. 그럼 이전에 이쪽 예산 지역에서 뭐 아까 저 4월에도 이제 기포를 봉기를 했었고 뭐 이런 그 움직임이 있었는데 그 10월에 그 기포하시기 전에는 어떠한 그 활동을 하셨다 뭐 이런 말씀은 안 드셨습니까? 기포 명령 받기 전에 활동하신 건 잘 몰라요.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 조부님이 이제 해미 그 승정곡 그 전투, 그다음에 홍주 이제 신례원 그 전투, 홍주 그 전투에 이제 참여한 뒤에 이제 고향으로 이제 돌아오신 다음에 이제 동학군 색출이 이제 심했잖아요. 예, 예. 그러면서 이제 방갈리로 도망을 이제 가셨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제 방갈리로 이동을 하셨는지 그 얘기 좀 들려주시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을 만나가지고선 굴러 가셨다는데. 예, 그 다른 그 일행하고 같이 그 방갈리로 이동을 했다. 예, 하셨대. 혹시 그때 이제 조석현이나 문장중도 함께 그 방갈리로 이동한 건 아닐까요? 그 양반들하고는 함께 이동은 안 했겠죠. 예, 안 하시겠죠. 예, 함께 이동한 걸 볼 수는 없다. 함께 이동은 안 됐을 거야. 그럼 이제 조부님 이제 방갈리로 이제 이동을 하셨잖아요. 혼자 가신 겁니까? 아니면 가족들하고 같이 가신 건가요? 아니죠. 혼자 가셨죠. 혼자. 예, 그럼 할머니 그 거기서 여기 저 태안 남아 있었던 가족들은 그 피해를 봤을 텐데요. 그런 말씀은 못 들으셨어요? 피해 많이 보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대요. 어떤 피해를? 뭐 동학군 가족이라고 해가지고 예, 이웃집 상대를 잘 안 타래요. 예, 상대를 역적 집안이니까. 따지면 예, 그런 예, 예. 모양이죠. 그런 게 밤에 그냥 몰래 목선 타고 그냥 막 가족들이 다 도망가신 거지. 예. 그러니까 도저히 살 수가 없으니까. 예. 그 방관리로 이제 그 피신을 했다가 이제 그 예천으로 가셨다가 이제 광덕산으로 이제 오시잖아요. 광덕산에서 한 4, 5년 그 피신 생활을 하셨다는데 이 광덕산에서는 어떻게 그 생활을 하셨답니까? 주로 뭐 노미 집 그 뭐 뜨쟁이 있잖아요. 그 옛날에 그 산 밑에 뜨쟁이 예, 화전. 화전이 예. 그런 거지 뭐. 그 광덕산이 상당히 산이 깊던데요. 그렇게 깊이 숨어 사신 거지 뭐. 예. 그냥 오늘 뭐 광덕산이 산이 깊어가지고 뭐 은신하면은 찾기 힘들었을 겁니다. 이게 항상 조심했을 때지 누가 오나. 그때 당시 이제 그 뒤로 청일전쟁이 나가지고 좀 뜸했다고 하대요. 동학군 색출이 좀 뜸해졌대요. 그럼 그 조부님이 이제 광덕산에 가서 사시잖아요. 그럼 조부님은 할머니는? 한양 이제 그걸로 거기서 불러서 가신 거죠 할머니도. 아 할머니도 그쪽으로. 네, 아 거기, 광덕산으로. 예. 아, 그 한양 사시다가 예, 이제 요울로 차츰차츰 오신 거지 이제. 예. 뭐 통합군도 색출 잘 않고 이제 그냥 저거니까 일로 오시다가 여기서 정착을 했는데 아까 그럼 아버님은 어디서 출생을 하신 거예요? 아버님이 거기서 3살 잡수셔서 일로 오셨대요. 아 광덕산에서. 네. 예. 3살 잡수셔서 우리 아버지가. 그리고 우리 작은 아버지가 한쪽이 좀 애꾸였어요. 예. 이 사촌 아버지가 애꾸였는데 요 효자리 여기서 사시는데
우리 할아버지가 워낙 고정하시니까 너미 집에서 오래 젖방살이 할수 그러니까 나가겠다 그러니까는 거기서 여기 우리 그 삼설이요. 그러니까 명절 지나갈랑 가. 그래도 그 동학은 그 안 따지잖아요. 천도교는 그런 걸 안 따지잖아요. 그냥 음집을 짓고 3m 이하에 와서 짓고서 글로 나오셨는데 며칠 안 되니까 작은아버지가 한쪽에 애고 내시더라는 거예요. 작은아버지 둘째 아들이신데 그렇게 들었죠 할머니한테. 그럼 광덕산에서 한 4, 5년을 생활하셨으면은 아버님이 3살 때 이제 이쪽으로 오셨다고. 예, 예. 그러면은 그 아버님은 그 광덕산에서 출생하신 그런 겁니까? 셈이지 따지면. 근데 이제 호적 같은 걸 뭐 그때는 그냥 여기서 그냥 올리고 그렇죠. 막 예. 그렇게 그래서 한 4, 5년 광덕산에서 이제 생활하시다가 이제 이쪽 예산 간양리 이 자리로 이제 오신 거죠. 예. 예. 이 자리에 그 오신 다음에는 뭐 다른 피해는 없었나요? 다른 피해는 밭소리 안 들었어요. 생활만 어려웠고 해서 예. 할머니가 이렇게 그 청찬판에 허드렛 일 해서 그 이제 그러면 할아버지도 이제 그냥 나서셔가지고 노동 노밀 하시고 그러니까 그럼 그 저 광덕산에서 왜 하필 그 이쪽으로 오신 건가요? 여기서 문장준 조석근 할아버지 이쪽에서만 만나기로 약속이 됐던 모양이요. 그 서양반들이 아 소개를 해가지고 이쪽 헤어져 가지고서 예. 헤어져 가지고 어떻게 여기서 만나기로 약속이 돼 가지고 여기서 정착을 한 모양이야. 서양반들이 이제 그 중에서 우리 할아버지가 연세가 적으니까 이제 제일 아우 아니요. 예. 이렇게 너도 여기로 와라. 뭐 이러신 모양이지 그 양반들이. 그럼 광덕산에는 문장준, 조석헌하고 같이 간 게 아니고 다른 분들하고 같이 간 거네요. 그렇죠. 그럼 이미 조석헌 문장준이 이미 이쪽에 자리를 잡고 광덕산에 그렇죠. 계신 그 조부님을 이쪽으로 이제 그렇죠. 새로운 그 살림처로 이쪽으로 모신 거네. 그렇게 이제 생각을 들어가는 거죠. 그럼 그 이쪽 동안혁명 이후에도 이렇게 떨어져 있었어도 뭐 이쪽 조석현이나 문장준이라든가 그 조부님이라든가 서로 기맥이 통했던 모양입니다. 어떻게 어느 정도 그 연락. 그 아니서들끼리 이렇게 해서 어떻게 그래서 그랬으니까 이제 이쪽으로 소개해가지고 이쪽으로 그랬던 정착을 모양이에요. 그 하셨겠죠. 그래서 이쪽으로 이제 정착을 하신 다음에 이제 예서 이 간양리로 그 이후에 이제 어떤 생활을 하셨다고 하셨나요? 여기 오셔가지고 뭐 땅도 없었을 거고.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이제 노밀 노동 그 이제 이 풍팔고 이제 그러더라고. 이제 할머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찬판이라고 여기 그 양반 내가서 이제 허드렛 일. 그 종돌은 이제 다르잖아요. 네. 이 종류를 무시키지. 그래도 양반집 후손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 허드렛 일 이제 그런 것만 하시고 이제 거기서 품삯 받으다 연명하시고 이제 아버지 작은 아버지 고모들 어리시니까 어떻게 해서 그냥 그러다가 이제 아버지도 이제 좀 장성하시고 하니까 차츰 이제 좀 그러면 이 조부님이 이쪽에